하락장 또는 조정장을 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서울에 인기가 좀 있는 단지들은 공인중개사를 가보면 매물이 없어요. 네이버에는 있긴 한데 실제로 가보면 없습니다. 주인들이 다 걷어들이거나 5천에서 1억씩 막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의 상황과 비슷하냐면 작년 7월과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9월까지 꽤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 후 10월부터 2월까지 살짝 조정장이 있었거든요. 급한 하락이 아니라 조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막 급하게 오르다 보면은 또 작년과 비슷한 약한 조정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모릅니다. 이런 급반등, 단기적 급상승이 있으면 항상 그 뒤에는 조정장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입지도 좋지 않고 황금성도 좋지 않은 그런 부동산은 우상향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그런 단지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이 맞아요. 그런데 우상향 하면서도 조정기는 늘 온다는 거죠. 2022년에 있었던 30% 정도의 치명적인 하락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전세가가 또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폭 하락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살짝 조정기가 올 때 일부 집주인들은 하락기의 시작인가? 지금이 고점인가? 하고 급하게 내놓는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며칠 전에 추격 매수 금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꼭 안전마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올해 말이나 내년에 전고점을 뚫고 갈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뚫고 가는 것과 천천히 올라가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빨리 올라간다는 건 비이성적인 시장이고, 천천히 올라간다는 건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분들의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언제 사란 말이야, 뭘 사란 말이야, 이런 결론적인 걸 원하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너무 재다 보면 또 못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있는 매물을 발견했고,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지금 사세요. 반대로 나는 조금만 떨어져도 멘탈이 나가버릴 것 같다 라는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살 금액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 금액의 매물을 발견한다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조정기가 아예 안 온다거나 조정기가 오더라도 시세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찔끔 내려가서 원래 봐놨던 시세보다 더 높더라도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부동산 매도와 매수를 많이 해본 저도 과거 15년 동안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왔지 않겠습니까? 이 둘 중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해왔냐면 첫 번째 선택만 해왔습니다. 그냥 샀다는 거죠. 더 떨어지기를 기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조금만 좀 나중에 살걸, 좀 더 떨어지길 기다릴걸, 이렇게 후회한 적도 있었고, 그래 그때 사길 잘했다 라고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좀 더 기다렸다 살걸, 이런 후회는 수십 번의 크고 작은 거래 중에 한두 번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후회를 했던 부분은 언제 샀는지 보다는 어떤 것을 샀는지에 대한 후회가 더 많았어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입지와 황금성. 아파트는 다 황금성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몇 개월째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아파트가 엄청 많다는 거. 본인이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빨리 팔고 싶은데 안 팔리면 정말 괴롭습니다. 참고로 이거 죄수복 아니고요, 자라에서 세일할 때 산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으면서 반등을 많이 해서 안전마진은 부족하지만 고점에 거의 다다른 것들은 나중에 하락기가 오면 시세가 내려가더라도 또 금방 회복을 하는 곳일 테고요. 현재 거래량은 많은데 반등은 어느 정도 했지만 고점 대비 10% 20% 여유가 있는 곳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거래량은 많은데 2023년 1월 대비 상승을 아예 안 했다? 이건 투자 가치는 떨어지지만 황금성은 좋다는 의미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거래량도 별로 없고 상승도 아예 안 했다? 이런 거는 쳐다도 보면 안 되거나 빨리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사면 오를 거야, 나는 팔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어, 이런 환상 금지. 가장 좋은 통계 자료가 뭔 줄 아세요? 상승률, 하락률, 서울 거래량, 전세가율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단지의 실거래가 그 자체가 가장 정확한 통계 자료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는 늘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되고요. 빠르게 상승하면은 그 뒤에는 조정기가 기다리고 있지만, 입지와 황금성이 좋은 것들은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상보다 빨리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부동산 이 업계에서 안 좋은 소리를 좀 듣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건너 들은 내용인데, 문화센터에서 3만원, 35,000원에 1시간 강의하고 질의응답하고 개인 상담하고 이러는 게 알려지면서, 그런 부동산 강의랑 상담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시장 가격,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왜 무너뜨리냐, 이런 말을 좀 듣고 있긴 합니다.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게 부동산 강의나 상담을 할 정도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일 테고,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자산이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보니까 꼭 그런 비싼 강의가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저희 메인 직업은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하지만 저희 주력 수입은 부동산 시세 차익입니다. 책 인세나 문화센터에서 받는 강의료는 부동산 수익에 비하면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비싼 강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강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강의를 들을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일같이 10,000원, 20,000원 아끼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강의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뭐 시장을 파괴한다, 상담까지 하려면 강의료를 더 올려야 된다, 비싸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혹시 나의 똑똑한 강아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짤막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아직 후기가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